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해 봅시다. 포르타 누오바 스카이크래피터의 50층은 서울의 심장부의 수정과 강철로 된 요새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김테크놀로지의 소유주인 김지훈은 그의 펜트하우스,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도시의 불빛들은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초록빛 눈에는 오직 깊은 공허함만 비춰졌습니다. 6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걸작이었고 현대 미술 작품들과 맞춤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라라 대리석 바닥을 걸을 때마다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김 대표님, 내일 아침 9시로 이사회 회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비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이만 퇴근하세요.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오래된 한국 전통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와인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처럼 강박적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고 비싸고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놓인 반짝이는 검은색 피아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이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결혼 생활 중에 현진이 레슨을 받겠다고 고집할 때 이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처럼 그 약속 또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지훈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채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45세의 그는 기술 분야에서 제국을 건설했지만 다른 것들을 위한 공간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한 결혼은 그에게 사랑이 풀기 너무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재정 보고서를 넘어서는 목적과 유대감을 원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처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들이 그의 메일함에 쌓여 있었지만 오늘 밤 그의 시선은 한 기사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의 인구 위기, 후계자 없는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기사의 문구들은 그의 현실을 마치 따귀처럼 때렸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벽은 수상 경력과 졸업장, 경제지 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지훈, 한국 테크 산업의 마이다스라고 적힌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은 금으로 변했지만 금은 밤에 그를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특별한 상담이 필요해. 그는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후계자를 얻을 수 있는 법적 옵션을 검토하고 싶어. 후계자 지훈 씨, 설마. 박민준은 전화 너머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래, 계약을 생각 중이야. 결혼은 없어. 더 이상의 감정적 복잡함은 원하지 않아. 전화 너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알다시피 이건 민감한 문제야.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연락한 거야.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줘. 흠잡을 데 없는 조건이야. 전부 제공하겠어. 경제적 지원, 주거, 의료 지원. 하지만 분명히 해두겠는데 감정적인 개입은 없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내일 첫 초안을 보내줄게. 하지만 지훈 씨, 확실해요? 아이는 회사 인수 같은 게 아닌데. 지훈은 창밖으로 멀리 빛나는 성당을 바라보았다. 알아. 하지만 내가 직접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누군가가 필요해. 김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사람. 통화를 끝내고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비가 서울에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은 흐릿한 별자리로 변해갔다. 그는 이 결정이, 차가운 사업가의 논리로 내린 이 선택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아직 몰랐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지훈은 문 옆에 걸려있는 우산을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갔다. 무언가를 느껴야 했고 그게 비의 차가운 뿐이라도 상관없었다. 광화문 광장 주변의 거리는 사람들이 사라진 채 대도시의 한가운데 비현실적인 고요를 남겨두었다. 그때 그가 들었다. 멜로디, 희미하게 빗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리. 모차르트. 그는 알아차렸다. 라 장조 소나타. 그는 무아지경처럼 그 소리를 따라갔고 골목을 돌아 그 근원을 찾았다. 버스 정류장 천막 아래 한 젊은 여자가
바이올린을 비로부터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낡아 보였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는 품위가 있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흐트러진 쪽바리에 묶여 있었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쥔 손은 평생을 음악에 바친 이의 우아함을 보여주었다. 더 잘 보호해야 해요. 지훈이 다가가며 말했다. 바이올린은 섬세한 악기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놀라긴 했지만 위축되지는 않았다. 그녀의 강렬한 헤이즐넛색 눈은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생기로 가득했다. 저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게 서울대 음대에서 제게 남은 유일한 거예요. 수진이라고 해요. 남자의 의문 어린 시선을 알아채고 그녀가 말했다. 예전엔 서울 피라모닉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린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믿기 어렵겠네요. 지훈은 재킷을 벗어 바이올린을 더 잘 덮을 수 있게 건넸다. 김지훈이에요. 아니, 믿기 어렵지 않아요. 아까 연주를 들었거든요. 수지는 그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며 눈에 알아채는 빛이 떠올랐다. 김테크놀로지. 시립도서관에서 읽은 경제지에서 본 이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훈 김은 그녀의 날카로운 모습에 놀라워하며 물었다. 인생이요. 수진. 이는 간단히 대답했다. 부모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가업은 파산했고 빚만 남았죠.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흐려졌지만 눈에는 자기 연민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만이 비쳤다. 바이올린만 빼고 지훈이 관찰했다. 바이올린만 빼고요. 그녀가 확인했다. 음악, 그것만이 아직도 저를 지탱해줘요. 가능할 때마다 지하철역에서 연주하죠. 국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누군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지훈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 안에는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내면의 힘이 있었다. 그는 계산적인 성격과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본능적인 결정을 내렸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그가 말했다. 구걸이 아닌 거래입니다. 수지는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거래요? 우리 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래.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 집,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겠다. 그는 잠시 멈추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준비했다. 대신 내 아이를 낳아줬으면 해. 이어진 침묵은 오직 빗소리만이 깨뜨렸다. 수지는 그가 농담하는지 알려고 그를 응시했다. 진심으로 하는 제안이야. 지훈이 계속했다. 완전히 합법적이고 필요한 모든 보장이 있을 거야. 너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도 주어질 거고 이후에는 원하는 대로 삶을 다시 시작할 자유가 있을 거야. 수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쥐었다. 아이는요? 내 아이가 될 거야. 하지만 원한다면 너도 아이의 삶에 관여할 수 있어. 나는 아내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망설였다. 내 이름의 미래를 원할 뿐이야. 수지는 영혼처럼 느껴지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 나는 절대 연주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음악은 타협할 수 없는 거야.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파트에 몇 년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가 있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악기는 무엇이든 구해줄 수 있어. 비는 조금씩 그치고 있었지만 둘 중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삶을 바꿀 순간에 빠져 있었고 아직은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50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아침 빛 속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수지는 넓고 밝은 공간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그녀의 인생이 맞이한 급변을 아직도 믿을 수 없어 했다. 전날 밤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실체적인 무게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새 방은 그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 전체보다 더 컸다. 크림색 벽은 개성을 채우기만을 기다리는 듯 허전해 보였다. 빈 옷장은 그녀가 아직 소유하지 않은 옷들로 채워질 것을 약속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거실을 압도하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다. 그녀는 경외심을 담아 피아노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건반을 스쳤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근처 테이블에 놓인 그녀의 바이올린은 피아노와의 침묵 속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언제든 연주해도 돼.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문턱에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어. 수지는 커피를 받으며 그가 계산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눈치채었다. 고마워. 피아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거래일 뿐이야.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말과는 모순되는 무언가가 비쳤다. 내 조수인 지은이 곧 도착해서 쇼핑을 도와줄 거야. 적절한 옷장이 필요해. 저는 입히는 인형이 아니에요. 수진이 부드럽게 항의했다. 아니, 넌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차이가 있지. 그의 목소리는 살짝 부드러워졌다. 게다가 내게는 유지해야 할 평판도 있어. 가끔은 나와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거야. 수지는 그의 말 뒤에 숨은 논리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녀는 둘 사이를 애매하게 가리키며 물었다. 넌 내 후원을 받는 거야. 재능 있는 음악가로서 내가 그녀의 커리어를 다시 일으키도록 돕고 있는 거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야.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후에 서 박사와 약속을 잡아뒀어.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산부인과 의사 중 한 명이야. 수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렸지만 누르지는 않았다. 모든 게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래야만 해. 그가 대답했지만 피아노 앞에 앉는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수진이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며 차갑던 공기를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로 바꿨다. 지훈은 마법에 걸린 듯 움직임을 멈추고 멜로디에 빠져들었다. 다음 며칠은 예상치 못한 편안함으로 흘러갔다. 수지는 아침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번갈아 가며 연습했고 지훈은 스튜디오에서 일하지만 종종 복도에 멈춰 그녀의 연주를 몰래 듣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을 때 지훈은 살며시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녀의 연주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 어머니도 이 곡을 연주하셨지.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그가 말했다. 떠나시기 전에.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약점을 보였다. 수지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겉모습 뒤에 숨은 그의 진짜 모습을 보는 듯했다. 음악은 기억을 되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바이올린을 절대 놓을 수 없는 이유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지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친밀한 순간이 불편한 듯했다. 내일 저녁에 업무 만찬이 있는데 함께 가주겠어요? 수지는 그가 다시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후원자와 피후원자로 재능 있는 음악가로. 그는 문간에 멈춰 섰다. 옷장에 있는 파란 드레스가 딱 어울릴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막 시작한 듯한 불안정한 멜로디였지만 지훈이 그녀의 음악에 답하려는 노력은 묘하게 마음을 움직였다. 서 박사의 프라이빗 클리닉 대기실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수지는 지훈 옆에 앉아 첫 초음파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시술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난 지금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김 대표님, 이수진 양 간호사가 불렀다.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사실 벽에는 수많은 학위와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서 박사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금태안경의 남자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초음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말하면서도 지우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꽤나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고 그는 놀랍게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흥미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훈은 통제된 어조지만 긴장이 느껴졌다. 서 박사는 모니터를 그들 쪽으로 돌렸다. 여기 이 세 점 보이시나요? 화면에 뚜렷이 구분되는 세 개의 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3명의 아이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이어지는 침묵은 압도적이었다. 수지는 지훈의 손이 자신의 손에서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3명? 지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의 속삭임이었다. 네, 3 쌍둥이입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는 임신을 특히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의사는 정기 검진과 필요한 주의사항을 계속 설명했지만 그의 말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수지는 눈초리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당황한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호흡도 고르지 않았다. 잠시 혼자 있을게.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그는 진료실을 나가며 수진과 의사만을 남겼다. 당황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서 박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수진 씨는 어때요?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새 작은 생명을 보았다.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적어도 아직은. 진료실을 나왔을 때 지훈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3명,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계약서에는 아이 1명이라고 되어 있었어. 1명. 계약서가 우리 인생에 닥칠 모든 것을 예측할 순 없죠. 수진이 부드럽게 답했다.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음악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아름다운 곡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음들이 나중에 놀라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는 새로운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탄과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난 예상치 못한 일을 잘 못해. 알아요. 하지만 아마도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일일 거예요. 수진이 망설이다 덧붙였다. 우리 둘 댁에 말이죠.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침묵 속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가지 않고 지훈은 거실에 머물렀다. 수진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그녀가 선택한 곡은 브람스의 자장가였고 멜로디가 공기를 채우자 둘은 어느새 그 같은 멜로디가 언젠가 새 작은 생명을 채우게 될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방 3개를 준비해야겠어.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그리고 보모는 적어도 2명을 고용해야 해. 개인 소화과 의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피아노를 쳤다. 숨 좀 쉬어 지훈. 시간이 충분해. 세무 시간. 그는 마치 처음 듣는 단어인 것처럼 중얼거렸다.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이 건반 위를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수진? 응? 고마워. 이렇게 있어줘서. 이렇게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설명이 필요 없었다. 둘 다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맺은 사업적 협약이 점점 다른 무엇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어떤 계약서도 예측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은 지훈의 전화 소리로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수지는 그가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평소와는 다른 걱정 가득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1시간 안에 모든 서류를 내 책상에 놓아 그리고 전곡까지 이사회 소집을 준비해. 수지는 그가 방안을 안절부절하며 전화로 여러 사람과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소 완벽한 한국어가 영어와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 용어들과 뒤섞이고 있었다. 문제라도 그가 잠시 커피를 마시려 멈췄을 때 그녀가 물었다. 테크비전이 우리를 고소했어. 김테크놀로지가 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수진이 진정한 불안의 신호로 알아채던 그 제스처를 취했다. 말도 안 돼.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야. 수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가 태블릿으로 서류를 열심히 넘기는 모습을 관찰했다. 도서관에서 경제신문을 읽던 수년간의 경험은 그녀에게 지훈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비즈니스 이해도를 선사했다. 테크비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최근 보조기술 분야에서 작은 회사 3곳을 인수한 그 회사 맞아? 지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어? 책을 많이 읽거든.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 인수들이 모두 김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시장 진출을 발표한 지 3개월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어. 지훈은 점점 더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속 말해봐. 일종의 패턴 같아. 겉보기에는 관련 없는 분야의 회사들을 인수한 다음 법적 압박으로 더 큰 회사들과 합병을 유도하려는 거야. 그녀는 말을 멈추고 갑자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1명과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다. 지은 인터폰을 통해
그가 말했다. 지난 12개월간 테크비전의 인수 관련 자료 모두 가져다줘. 그는 수진 쪽으로 돌아섰다. 내 말이 맞아. 그들은 회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합병을 강요하려는 거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채 멈춰 섰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 수진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부드러운 드레스 아래로 드러난 살짝 불룩한 배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마도 당신이 인공지능 분야 확장을 발표했을 때 그들은 보조기술 부문을 출시하려던 참이었을 거예요. 서로 겹칠 수 있는 두 시장. 또 그녀는 알레산드로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말을 멈췄다. 왜 그러세요? 수진, 당신은 정말 뛰어나. 그는 갑자기 일어나 전화기를 집었다. 민준, 그래 무슨 일인지 알겠어. 하지만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전략을 완전히 바꿀 거야. 그 후 몇 시간 동안 수진은 알레산드로가 잠재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김테크놀로지는 AI와 음악을 결합해 장애인을 돕는 혁신적인 보조 기술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완벽해. 그날 저녁 수진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알레산드로가 말했다. 기술 회사가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이 프로젝트의 얼굴이 될 수 있어. 수진이 연주를 멈췄다. 제가요? 당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역경을 극복한 재능 있는 음악가,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는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미디어에 내기엔 완벽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전부 사실이야. 하지만 아이들, 수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졌다.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거야. 천천히 시작해서 몇 번 모습을 보이고 음악과 관련된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그는 망설였다. 나중에 원한다면 전체 부서를 이끌 수도 있을 거야.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았다. 단순한 사업적 계산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었다. 왜 저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보기 때문이야.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오늘처럼 말이야. 당신은 당연한 것 너머를 보며 내 회사를 구했어. 그날 밤 도시가 잠드는 동안 펜트하우스에는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클래식과 현대 리듬을 혼합한 오리지널 작품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음악은 그 특별한 날에 대한 응답이었고 변화와 위험,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 대한 멜로디였다. 민준박은 항상 자신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성공한 변호사로서 논리는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수진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이성은 그를 떠난 것 같았다. 그는 회의에서 그녀가 신선하고 놀랍도록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테크놀로지 행사에서 그녀의 연주가 투자자들과 기자들을 매료시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매번 그는 자신의 심장이 다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녀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설명했는지 봐야 해. 지훈이 주간 점심 중에 말했다. 보조기술 프로젝트를 너무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이미 3건의 파트너십 제안을 받았어. 민주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 음악에 대해 말할 때 눈이 빛나는 모습을 떠올렸다. 지훈, 갑자기 그는 말했다. 이 계약이 뭔가 다른 것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훈은 약간 굳었다. 이건 사업 계약이야, 민준. 너도 잘 알잖아. 계약서를 작성한 건 너였어. 그리고 변호사로서 나는 계약이 현실에 의해 뒤처지는 때도 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완전히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 지훈. 이어지는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지훈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래? 모르겠어.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그녀가 말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시각, 그녀의 강인함. 민주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복잡한 건 알아. 그녀는 네 아이를 임신 중이야, 맙소사.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말한 적 없어. 하지만 그녀도 뭔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훈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비서 지은이었다. 김 대표님, 이수진 씨께서 극장 리허설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났다.
어느 병원으로 갔어? 지훈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 박사님께서는 이미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빨간 신호를 무시한 교통과 흐릿한 기억뿐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병원 침대 위에 수지는 창백하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안정적인 신호음을 내는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가짜, 경보였어요. 서 박사가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하지만 경고입니다. 새 쌍둥이 임신은 위험하고 최근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수진이 약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기다릴 수 있어. 지훈이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내와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 민주는 문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이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가 프로젝트를 맡을게. 민준이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수진이 이미 기본 방향은 잡아놓았어. 그녀가 쉬는 동안 내가 법적, 조직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어. 수진이 고마운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제 그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녀가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자신을 볼 때와는 달랐다. 그날 저녁 수진이 병실에서 잠든 사이 지훈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4명의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본 민주는 친구의 표정을 보고 물러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가끔은 진정한 사랑이란 놓아줄 때를 아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강제적인 휴식은 펜트하우스를 아늑한 보금자리로 바꿔놓았다. 서 박사의 지시에 따라 수지는 거실, 소파와 피아노 사이에서 하루를 보냈고 지훈은 놀랍게도 집에서 더 자주 일하기 시작했다.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 어느 아침 수진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그에게 말했다. 사무실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거 알아. 지훈이 2잔의 커피를 들고 돌아섰다. 화상회의로 충분해. 게다가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너의 작곡을 들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긴 휴식 시간 동안 수지는 아이들을 위한 모음곡을 작곡하기 시작했고 이 멜로디는 그녀 안에 자라나는 새 생명처럼 점점 발전했다. 지훈은 어느새 모든 음과 변주를 기억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이걸 찾았어. 그날 오후 수진이 피아노 서랍에서 발견한 누런 문서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원래 계약서였다. 지훈은 그것을 손에 들고 이제는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지는 차갑고 무감정한 조항들을 다시 읽었다. 영원 같아. 그래.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린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말한 것보다 더 무게감을 가졌다. 계약서는 지훈의 손에서 미끄러져 조용히 카펫 위로 떨어졌다. 수진.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초인종 소리에 끊겼다. 민준이었다. 방해해서 미안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끼고 들어오며 말했다. 보조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새 소식이 있어. 민준은 2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품위 있게 물러났다. 병원 사건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프로젝트에 완전히 매진하며 개인적인 아픔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 승인이 났어요. 앉으면서 말했다. 뇌파를 음악으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로 마비 환자들이 작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대단해요. 테스트에 참여해도 될까요? 언제? 서 박사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민주는 둘 사이에 교감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테크비전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합병 대신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당신이 전부 옳았어요. 지훈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의 계획,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 함께 옳았던 거예요. 그녀가 정정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퇴실할 때임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이걸 준비했어요. 원래 계약을 무효화하는 서류예요. 수진과 지훈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문서를 바라보았다. 저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에요. 민준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계약은 더 큰 무언가에 의해 대체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죠. 문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문으로 향하던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어요. 서울 필하모닉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예요. 의사들이 허락하시면 공연 보러 갈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떠난 후 펜트하우스에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건반을 누르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스쳐갔다. 있잖아요. 지훈이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엔 음악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체계화된 소음에 불과했죠. 하지만 당신이 제게 듣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수지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당신은 제게 인생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도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지훈은 테이블에서 계약서를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단호한 동작으로 종이를 반으로 찢고 다시 4번 찢더니 결국 색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수진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더 이상 사업적 계약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렇지 않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가족이에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과 저,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의 새 기적, 사랑이에요. 수진, 순수하고 단순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너는 더 이상 빗속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아니야. 맞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네가 만들어준 남자야. 인생이 스프레드시트처럼 통제될 수 없고 사랑이 계약처럼 협상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남자. 그는 몸을 숙여 그녀를 부드럽게 입맞추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의 것인 양. 그 순간 소우진이 아이들을 위해 작곡한 모음곡의 선율이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피아노는 조용했는데도. 서울예술센터는 황금빛 조명으로 밤을 수놓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우아한 공연장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초대된 관객들로 가득 찼다. 킴 테크놀로지스의 보조기술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자선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다. 소우진은 분장실에서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공연 준비를 했다. 덕터 서가 애정을 다마세의 쌍둥이라 부르던 아이들은 음악이 들릴 때마다 활발히 움직였다. 준비됐어? 민준이 분장실로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턱시도가 잘 어울렸다. 매진이야. 거의 다 됐어. 그녀는 특별히 디자인한 이브닝 드레스를 고쳐 입으며 대답했다. 아기들이 리허설 중이네. 또 한 번 킥이 느껴지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배에 손을 올렸다. 안녕, 우리 작은 메스트로들. 엄마가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해줄래? 한때에 차가움이 사라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녀가 속삭였다. 위대한 지혼 킴이 이렇게 다정해질 줄을. 너야.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네온 항상 알았어. 내가 몰랐을 때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순간을 깨웠다. 민주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고 그 옆에는 같은 정도로 우아한 여인이 서 있었다. 소우진, 지훈, 이쪽은 엘레나야.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말했던 첼리스트야. 두 여인은 눈짓으로 인사를 나눴다. 엘레나가 소우진에게 다가갔다. 민준이 모든 걸 말해줬어. 보조기술 프로젝트로 하는 일 정말 대단해. 소우진의 아이디어였어.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내 인생의 모든 좋은 일들이 그렇듯이. 조명 기술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5분 후 시작합니다. 민준과 엘레나는 자리를 뜨며 일렬로 향했다. 지호는 소진을 부드럽게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다. 있지? 무대를 향해 걸어가던 그녀가 말했다. 그 비 오던 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도. 지호은이 고백했다. 나는 후계자를 찾았는데 가족을 얻었어. 계약을 찾았는데 사랑을 얻었지. 그들은 무대로 통하는 복도에서 멈춰섰다. 관객들의 속삭임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깜짝 선물이 있어. 지호은이 주머니에서 벨벳 케이스를 꺼내며 말했다. 반지는 아니야, 아직은. 그건 네가 준비됐을 때 주겠어. 상자를 열자 안쪽에서 오래된 금으로 된 열쇠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건 공연장의 열쇠야. 그가 설명했다. 내가 샀어. 단지
콘서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음악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야. 이제 이건 내 이름을 딴 재단의 일부가 될 거야. 수지는 눈물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내 꿈이잖아?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너와 나, 우리 아이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교향곡이야. 5분 준비 신호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화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았다. 사랑해, 간단히 말했다. 나도 사랑해, 그가 대답했고 한때는 말하기 어려웠던 그 말이 이제는 멜로디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수지는 무대에 올라가 열렬한 박수에 맞이받았다. 피아노 앞에 앉아 그녀는 휴식 기간 동안 작곡한 모음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곡은 비와 재생, 찢어진 계약서와 회복된 마음, 치유하는 음악과 변혁시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1열, 자리에서 지훈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는 민준이 엘레나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과 화해한 상태였다. 그리고 수진의 뱃속에서는 새 작은 생명이 어머니의 음악 리듬에 맞춰 춤추며 이 놀라운 생의 교향곡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멜로디는 공연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수년 전 젊은 수진이 첫 바이올리니스트로 연주했던 바로 그 공연장, 이제 그녀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증언하는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업적 거래를 사랑 이야기로 바꾼 여성이었고 가장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예술가였으며 미래를 품에 안은 예비 어머니였다. 50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한때 미니멀리즘의 질서와 침묵이 지배하던 이곳은 이제 음악 장난감, 흩어진 악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활기찬 혼란의 공간이 되었다. 새 쌍둥이 레오나르도 아우로라 마르코는 막 1살이 되었고 그들의 에너지는 매일같이 배가 되는 듯했다. 레오나르도, 아가야, 엄마 바이올린은 북이 아니란다. 수지는 웃으며 셋 중 가장 활기찬 아이의 손에서 그녀의 소중한 악기를 살살 빼냈다. 아버지처럼 검은 머리와 어머니의 헤이즐 눈을 가진 아이는 음악적인 온가리로 항의했다. 너의 재능을 물려받았군. 지훈은 아우로라를 안고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잠든 아우로라는 작은 손으로 장난감 실로폰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마르코는 내 정확함을 물려받았어. 수지는 말을 이으며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대로 색깔 블록을 정렬하는 세 번째 아이를 가리켰다. 지훈은 아우로라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이런 혼란도 완벽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수지는 비 속에서 만났던 냉정하고 통제적인 남자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지금의 지훈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비싼 셔츠에는 당근 퓨레 자국이 묻어 있었으며 눈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보이지. 그가 말했다. 오늘 사무실에서 널 깜짝 놀라게 할 일을 했어. 어젯밤 네가 기저귀 갈아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도 10억 유로 규모의 인수를 거절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회사는 산업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곳이야. 예전의 나라면 콘티 테크놀로지스 포트폴리오에 딱 맞는 회사라고 생각했을 거야. 무엇이 내 마음을 바꾸게 했어. 네가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했어.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는 오로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잠시 멈췄다. 대신 난 보조기술 프로그램 확장을 승인했어. 유럽의 5개의 새로운 센터를 열 거야. 수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자랑스러워.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해야지. 그가 답했다. 네오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 그 자폐아 어머니가 보낸 영상 봤어? 아이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쳤대. 이 순간은 러나르도의 발랄한 소음에 방해받았다. 그는 민준의 블록을 타악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었다. 민준은 형의 표정이 지훈의 전형적인 못마땅한 표정과 너무 닮아서 수진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봐, 꼬마 매니저. 그가 민준이 항의하기 전에 그를 안으며 말했다. 좀 더 멜로디 있는 걸 연주해 볼까? 그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러나르도는 금방이라도 기어 올라올 듯했고 오로라도 깨어나 아빠를 향해 팔을 뻗으며 피아노 쪽으로 가고 싶어 했다. 너희들의
자장가? 수진이 물었고 그녀는 임신 중에 작곡한 모음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지훈도 오로라를 안고 그들 옆에 앉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간단한 코드를 배웠고 이제는 수진의 가장 기본적인 멜로디를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 반주했다. 사사사 러나르도가 외쳤다. 그의 방식으로 연주해라는 뜻이었다. 파파파 오로라가 손뼉을 치며 덧붙였다. 셋 중 가장 차분한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작은 손가락은 놀라운 정확도로 건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수지는 피아노 주위에 모인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은 음대 기준에선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녀가 들은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지은이 오늘 무슨 말 했는지 알아?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지훈이 말했다. 회사가 한 번도 이렇게 강한 적이 없다고. 투자자들은 우리의 새로운 사회적 방향을 좋아하고 보조기술 프로그램은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그리고 넌 더 행복해졌어. 수진이 새 쌍둥이의 요람 위에 음악 상자를 놓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성공은 숫자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는 그녀 뒤에서 팔로 감싸며 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런 순간들로 측정되는 거야. 웃음으로 음표로 네 손을 찾는 작은 손들로. 수지는 그의 품 안에서 돌아섰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계약 하나로 시작됐다니. 아니,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음악으로 시작된 거야. 빗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가진 한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내 마음에 얼음을 녹인 한 멜로디와 함께. 그들은 부드럽게 입맞추었고 음악 상자의 자장가는 방을 맑은 음표로 가득 채웠다. 잠든 새 쌍둥이는 미소를 지었고 마치 꿈속에서도 음악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의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따뜻한 봄날 저녁, 수지는 벽장에서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낡은 가죽을 오랜 친구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것 봐, 그녀는 말하며 거실로 들어갔다. 지훈이 삼둥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던 곳이었다. 너의 마법의 바이올린이야. 하늘이 초록빛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맞아. 수진이 미소 지었다.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해준 바로 그 바이올린이야. 다시 들려줘. 러가 아빠 무릎 위로 기어오르며 졸랐다. 지훈과 수지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눴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결코 질리지 않는 그들의 특별한 밤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비 오는 밤이었어. 수진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음악가가 그녀의 바이올린을 비로부터 지키려고 했지. 그때 아빠가 나타났어. 민준이 말했다. 아빠의 진지함을 물려받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언제나 눈이 빛나는 아이였다. 그래, 지훈이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했지. 한 곡의 멜로디와 맞바꿔 자신의 마음을 내놓았어. 계약서는요? 하늘이 물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치고는 놀라운 기억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유명한 계약서. 수진이 바이올린을 꺼내며 웃었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색종이 조각이 되었어, 지훈이 말했다. 너희 생일 파티 때 뿌리는 색종이처럼 말이야. 가장 중요한 종이 조각들은 때론 우리가 놓아줘야 하는 것들이거든. 수진이 연주를 시작하자 바이올린의 음표들이 춤추는 나비처럼 공기를 채웠다. 그날 밤 빗속에서 연주했던 그 곡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더 풍부하고 완성된 소리로 각 음표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삼둥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춤추기 시작했다. 러는 넘치는 에너지로, 하늘은 타고난 우아함으로, 민주는 정확하고 절제된 발걸음으로. 지훈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통제와 성공에 집착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진의 음악은 그의 마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성장하고 진화하는 삶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내가 결정한 게 뭔지 알아? 수진이 연주를 마치고 아이들이 드디어 지쳐 소파에 웅크려 앉았을 때 지훈이 말했다. 뭔데?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했어. 지훈은 수진의 놀란 표정에 미소를 지었다. 너만큼 잘할 순 없겠지만 네가 우리 삶에 가져온 음악의 일부가 되고 싶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로
마리아며 수지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그를 꼭 안았다. 넌 이미 음악의 일부야. 그녀가 속삭였다. 항상 그랬어. 마치 우주가 그녀의 말을 강조라도 하듯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첫날 밤의 폭우와는 달리 부드러운 비였지만 그만큼 의미 있었다. 들리니? 수진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비도 음악을 만든다. 그럼 엄마 아빠가 사랑에 빠진 그날 밤처럼요? 하늘이 아이들 특유의 통찰력으로 물었다. 바로 그거예요.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쌍둥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수진이 말했다. 매일 새로운 음표와 멜로디, 나눌 새로운 순간들로 계속 써 내려가고 있어요. 끝없는 교향곡처럼. 지훈이 덧붙였다. 우리의 교향곡이요. 수진이 마무리하며. 그 순간 비가 펜트하우스 창문에 달콤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파자마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바이올린이 케이스 안에서 조용하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채 쉬고 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진정한 마법임을 알았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계약서도 성공이나 부도 아닌 함께 연주하는 법을 배운 사랑의 음악이었다. 빗속의 바이올린 이야기는 단순한 취침 동화를 넘어 그들의 창하이자 유산이 되었고 세대를 넘어 계속 울려 퍼질 멜로디가 되어 모든 이에게 진정한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서울예술센터는 첫 국제음악치료 및 보조기술센터 개관식으로 붐볐다. 무대 위에서는 12세의 어린 피아니스트 하늘이 김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신경, 인터페이스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뇌성마비로 제한되었던 그녀의 손이 이제 가상 건반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베토벤의 월광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다. 관객석에서 수지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이제 4살이 된 새 쌍둥이는 전용 박스석에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는 매 음표마다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하늘은 작은 손가락으로 멜로디를 따라했으며 민주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공책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엄마,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든 하늘 언니랑 같이 연주할 수 있나요?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야 얘야. 새 센터는 함께 음악을 만들고 싶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을 거예요. 하늘의 연주는 기립박수로 마무리되었다. 조명이 어두워지자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기업 위기 당시 처음 떠올렸던 아이디어부터 현재까지의 프로젝트 여정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기술과 마음으로 함께 음악을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내 순간이야. 지훈이 수진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개회사를 위해 무대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수진은 한밤중 같은 푸른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일어섰다. 무대로 향하기 전 아이들에게 몸을 굽혔다. 음악에 대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태호가 읊조렸다. 진실해야 해요. 하늘이 덧붙였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민준이 공책에서 눈을 떼며 마무리했다. 무대 위 조명 아래에서 수지는 가득 찬 홀을 바라보았다. 첫 줄에 앉아있는 박민준과 그의 아내 지은, 그녀의 품에 안긴 6달 된 아기를 보았다. 그녀의 임신을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서 박사도 보았다. 그리고 하늘 같은 아이들을 둔 수많은 가족들이 음악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희망으로 하나 된 모습도 보았다. 4년 전 수진이 시작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바이올린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로부터 그것을 지켰죠. 그녀는 말을 멈추고 관객 속 지훈의 눈길을 찾았다. 그날 밤 한 남성이 저에게 계약을 제안했어요. 그는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문을 열고 있었던 거죠. 관객석에서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무릎 위에 태호와 하늘을 앉히고 있었고 민주는 계속해서 공책에 필기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음악치료센터를 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진이 계속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 기술이 마음을 위해 봉사하는 곳, 음악이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는 장소를 여는 거예요. 하늘이 무대로 올라와 그녀와 합류했고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바이올린을, 하늘은 가상 피아노를 연주했다. 수진이 임신 중에 작곡한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음악마저 그들과 함께 성장한 듯
새로운 변주로 풍성해져 있었다. 자리에서 지훈은 새 쌍둥이가 집중하며 공연을 지켜보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태호는 손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고 하늘은 눈을 감고 멜로디에 몸을 맡기고 있었으며 민주는 필기를 멈추고 엄마를 흠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민준이 속삭였다. 저도 엄마처럼 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나요? 무엇이든 배울 수 있어 내 아들아, 지훈이 대답했다. 음악은 시작에 불과하단다. 무대 위에서 수지는 혼자 연주를 마무리하며 하늘은 피아노로 섬세한 음을 더했다. 그들의 공연은 이곳이 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차이를 조화로 바꾸고 장벽을 기회로 만들며 기술과 예술이 만나 마법 같은 것을 창조하는 곳.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감정이 가득 찬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파도처럼 박수가 콘서트 홀을 뒤덮었다. 하늘은 수진을 껴안으며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수진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지훈과 아이들이 무대로 함께 올라오자 그녀는 덧붙였다. 음악은 사랑처럼 한음 세상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요. 개관식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는 놀라운 발견으로 시작되었다. 새 쌍둥이 중 가장 생각이 깊은 민준이 밤새 피아노 위에 종이 한 장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자세히 보니 선과 점들로 이루어진 악보를 쓰려는 시도가 담겨 있었다. 이건 제가 만든 곡이에요. 수진이 피아노 앞에서 깨어난 그를 발견하자 민준은 수줍게 설명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행복할 때 느껴지는 것을 적어봤어요. 수진은 그의 곁에 앉아 아들의 감수성에 감동받았다. 내게 연주해줄래? 민준은 망설였다. 엄마의 곡처럼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함은 과대평가됐어. 지훈이 커피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중요한 건 감정이야. 이 소리에 이끌려 아우라와 러나르도도 합류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러나르도는 언제나처럼 열정적으로 외쳤다. 맞아. 아우라도 덧붙였다. 내가 멜로디를 부를게. 그렇게 평범한 아침에 특별한 무언가가 탄생했다. 민주는 자신이 만든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아우라는 맑은 목소리를 더했고 러나르도는 피아노 나무를 가볍게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어냈다. 수지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도 자신과 같은 경이로움이 비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단지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하모니를 창조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아침을 준비하던 중 지훈이 물었다. 네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곡을 처음 들려줬을 때가 떠오른다. 아이들이 아직 네 뱃속에 있었을 때 말이야. 수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너무 긴장했었지. 무서웠어. 그는 고백했다. 아이가 셋이라는 사실보다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을지가 두려웠다. 지금을 봐. 수지는 거실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내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사랑 넘치는 아빠야. 너 덕분이지.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답했다. 네가 가르쳐줬어. 사랑은 음악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초인종 소리가 그 순간을 끊었다. 개관식에서 연주한 젊은 피아니스트 하늘이 첫 개인 레슨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의 음악적 혼란 속에 온 걸 환영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하늘은 여전히 연주 중인 새 쌍둥이를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도 함께 해도 될까? 물론이지. 민준이 갑자기 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다. 난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곡으로 만들고 있어. 마법의 계약 이야기? 하늘이 개막식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물었다. 아니 4살의 지혜로움을 담아 민준이 정정했다. 모든 것을 음악으로 바꾸는 사랑 이야기야. 지훈은 문기둥에 기대어 하늘이 아이들과 피아노 앞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신경 인터페이스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함께 만든 멜로디는 완벽하지 않았고 어수선했지만 생명력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놀라운 일이야, 수진에게 말했다. 비 오는 날의 한순간이 이렇게 많은 삶을 바꿀 줄이야. 수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진짜 마법은 그 순간이 아니었어. 그 후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야. 그들은 아이들과 하늘이 창조해내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음악이 아닌
다른 세계를 잇는 달이 말 너머의 연결이었다. 있지, 지훈이 말했다. 이게 진정한 성공인 것 같아. 예전에는 숫자와 계약으로 측정했지만 지금은 이 순간들, 이 조화로움이야. 마음의 조화, 수진이 덧붙였다. 매일 더 커져가는 아이들의 음악이 다락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 둘은 이것이 그들의 끝없는 교향곡의 일부임을 알았다. 진화하고 놀라움을 주고 매혹시키는 멜로디,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서울의 가을은 음악치료센터 정원을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수지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10월의 상쾌한 바람에 웃음소리와 음표가 어우러져 흘러나왔다. 센터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이루었다. 불과 6개월 만에 200명 이상의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맞이했고 대기 명단은 매일 늘어났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었다. 음악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기술과 예술이 결합해 매일 작은 기적을 창조하는 공간이 되었다. 엄마 봐. 아우라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딸은 하늘과 함께 신경 인터페이스로 멜로디를 만드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겨우 4살이었지만 아우라는 음악을 통해 다른 이들과 교감하는 타고난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 믿기지 않아요. 첼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된 연아가 말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믿네요. 수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았어요. 음악적 감수성과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는 능력이요. 그 순간 러나르도가 뛰어 들어왔고 뒤를 이어 평소처럼 차분한 걸음으로 민준이 들어왔다. 엄마 아빠 오신데 깜짝 선물이 있다고. 지훈이 잠시 후 들어왔다. 팔 아래에 서류 가방을 끼고 수진이 큰 소식에 신호로 익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방금 이사회 회의를 마쳤어. 아이들을 안아주며 알렸다. 프로젝트의 해외 확장을 승인했어. 다음 센터는 부산에 열리고 파리와 바르셀로나가 그 뒤를 이을 거야.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게 다가 아니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보조기술 부문을 별도의 재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어. 음악과 사회 혁신을 위한 리날디 김 재단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호기심을 물려받은 민준이 서류를 보려고 다가갔다. 나도 도와줘도 될까? 지훈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혔다. 물론이지, 우리의 챔피언. 사실 네가 학교에서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네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거든.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의 형제들과 달리 그는 공연보다는 기획을 더 좋아했고 이건 그에게 딱 맞는 기회처럼 보였다. 그럼 우리는 러나르도와 오로라가 합창하듯 물었다. 너희 둘은 우리의 음악대사가 되면 돼. 수진이 대답했다. 오로라는 가르치는 재능으로, 러나르도는 전염력 있는 에너지로 말이야. 하늘은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다가 소심하게 다가왔다. 수진 씨,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교이강차, 제가 작곡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께 감사드리려고. 부산에 새로 문을 여는 센터 개관식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수진은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정말 완벽한 생각이야, 하늘. 그리고 삼둥이들이 함께 연주해준다면 더 좋겠지. 아이들은 이 아이디어에 환호하며 바로 공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의 필수품인 공책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고 러나르도와 오로라는 피아노로 달려가 연습을 시작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지훈이 아이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몇 년 전에 내가 쓴 그 계약서는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 중 가장 근시안적인 것이었어. 왜요? 왜냐하면 나는 미래를 통제하려 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정의하려 했거든. 하지만 대신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찬 방을 향해 손짓했다. 대신 삶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어.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삶이요 아니면 사랑이요, 삶 둘 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특히 너야. 그 계약서 너머를 볼 용기를 가졌던 너. 상업적인 합의를 사랑의 교향곡으로 바꾼 너. 피아노에서는 하늘에 작곡한 곡이 흘러나왔고 삼둥이들이 즉흥적으로 화음을 넣으며 목소리를 더했다.
새롭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멜로디였고 마치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와도 같았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뭔지 알아? 수진이 하늘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일 뿐이라는 거야.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꼭 안았다. 이번에는 계약서가 필요 없어. 오직 사랑, 음악 그리고 더 크게 꿈꿀 용기만 있으면 돼.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펜트하우스는 달콤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피아노 소리와 어우러졌는데 하늘과 새 쌍둥이가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지는 민준이 꼼꼼하게 정리한 사진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첫 초음파 사진, 갓 태어난 아이들, 첫 걸음마 센터에서 축하한 생일 파티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각 페이지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만의 교향곡의 한 악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지훈이 특정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센터 개관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하늘이 신경 인터페이스로 처음 연주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이 모든 것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 수지는 그날의 감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멜로디처럼. 그때 오로라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부산 콘서트를 위해 시를 썼어요. 지훈이 종이를 받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음악은 사랑과 같아 말이 필요 없죠. 빗속의 엄마와 아빠처럼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다 우리 딸. 수진이 딸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썼니? 민준 오빠가 운을 맞추는 걸 도와줬어요. 오로라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러가 우리 이야기의 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말 중요하지. 지훈이 수진과 의미 있는 눈길을 나누며 확인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듣고 있던 레오가 덧붙였습니다. 하늘이 말하길 너희 이야기는 클래식 곡 카떼요. 시작은 한 가지였는데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고. 하지만 항상 아름다웠죠. 민준이 여행 마지막 준비를 기록하던 노트에서 눈을 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 쌍둥이에게는 언니, 같은 존재가 된 하늘이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희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의 인생을 바꿨다고 항상 말하세요. 수진이 일어나 아이들이 모여있는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모두 안에 음악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때론 그 음악을 들어줄 사람, 연주할 기회를 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엄마와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로라가 물었습니다. 서로가 그랬던 거야. 지훈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며 정정했습니다. 때론 단 한순간의 용기가 평생을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5명의 인생을, 민준이 자신과 형제들을 언급하며 덧붙였습니다. 혹은 수백 명의 인생을, 하늘이 센터에 모든 아이들을 생각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수지는 피아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연주해볼까? 부산 가기 전 마지막 리허설이야.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늘은 신경 인터페이스로 피아노를, 오로라는 노래를, 러는 작은 북을, 민주는 모두를 위해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잠깐만, 지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익숙한 케이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바이올린이었죠. 나도 이제 함께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비밀 레슨을 받았어. 너희들만큼 잘하진 못하지만 넌 완벽해. 수진이 감동하여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생각했을 때조차도 넌 항상 완벽했어. 그렇게 특별한 저녁, 펜트하우스는 새로운 음악으로 가득 찼다. 하늘의 피아노, 수진의 바이올린, 지훈이 활을 처음으로 다루는 시도, 오로라의 맑은 목소리, 러나르도의 활기찬 리듬,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정밀함으로 모두를 지휘하는 민준.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음악으로 번역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였고 모든 음표는 추억이었으며 모든 화음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너희들 알아? 연주가 끝난 후 수진이 말했다. 이것이 음악의 진짜 마법이야. 아름답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어. 진실하기만 하면 돼. 사랑처럼 말이죠. 지훈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우리 가족처럼요. 민준이 형제들을 껴안으며 마무리했다. 부산은 그들을 가벼운 눈보라로 맞이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음표처럼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다. 새 센터의 개막식이 열릴 역사적인 콘서트.
홀인 서울예술중앙 콘서트홀은 진주빛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음악 역사책에 나온 사진과 똑같아. 민준이 유명한 황금빛 홀에 대한 메모를 적기 위해 이미 노트를 펼치며 소리쳤다. 여기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연주했단다. 수진이 어린이들을 안내하며 로비를 지나갈 때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너희들도 연주할 거야. 러나르도는 흥분해서 깡충깡충 뛰었다. 그의 에너지는 여전히 전염성이 있었다. 지금 바로 연습해도 돼요? 먼저 하늘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해야 해. 실용적인 지훈이 말했다. 기술팀이 최종 조정을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지난 몇 달 동안 비범한 음악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하늘은 지훈을 따라 백스테이지로 갔다. 첫 줄에 앉아있던 그녀의 부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오로라가 수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불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봐요. 펀홀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유럽 전역에서 온 가족들, 의사들, 음악가들, 기자들이 있었다. 박민준과 엘레나는 전날 아기와 함께 도착했고 지금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에 잠겼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로부터 바이올린을 보호하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녀는 클래식 음악의 성전에 서 있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개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지훈이 백스테이지에서 돌아와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어. 그녀가 대답했다. 절망의 순간이 어떻게 이 모든 것으로 변했는지. 지훈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하늘과 함께 무대를 탐험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운이 아니었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예스라고 말할 용기였지. 기술 리허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늘의 신경 인터페이스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었고 새 쌍둥이들은 그들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집중력으로 각자의 파트를 연습했다. 수진 씨, 하늘이 휴식 시간에 부르며 말했다. 제가 작곡을 조금 바꿔봤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수진이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고 하늘은 주요 테마의 새로운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진이 임신 중에 작곡한 모음곡의 요소와 부산의 전통적인 모티프를 엮은 멜로디였다. 제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늘이 설명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제 음악에 조금 담아봤어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완벽해, 하나늘, 정말 완벽해. 저녁은 마치 마법처럼 찾아왔다. 서울예술회관 콘서트홀의 금빛 홀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관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맨 앞줄에는 하나늘의 부모님과 민준의 가족뿐만 아니라 서 박사와 지훈의 조수가 된 지은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확장된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한밤중 푸른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개회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지훈과 아이들은 무대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늘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음악은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4년 전 비 오는 날의 만남은 결코 멈추지 않는 멜로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에서 그 멜로디는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능성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녀는 무대 뒤를 바라보았고 지훈은 격려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새 쌍둥이는 그를 꼭 안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가 계속했다. 여러분은 특별한 작품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곡은 사랑이 음악처럼 어떤 장벽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조차도 우리가 믿을 용기만 있다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늘이 연주를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공중에서 춤추며 신경 인터페이스가 그녀의 생각을 음악으로 변환시켰다. 오로라는 맑은 목소리로 합류했고 러나르도는 완벽한 리듬을 더했으며 민주는 자신의 위치에서 작은 지휘자처럼 모든 것을 정교하게 조율했다. 역사적인 홀을 가득 채운 음악은 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아름다운 희망의 멜로디로 융합되는 듯했다. 부산에서의 개막식 성공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현지 신문들은 음악 치료의 혁명이라고 보도했고 새로운 센터로의 등록 문의는 유럽 전역에서 쇄도했다. 하지만 김리날디 가족에게 진정한
축하는 다음 날 아침 역사적인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지훈이 종업원들이 아침 식사를 내오는 동안 선언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황금빛 봉투 5장을 꺼냈다. 이거 뭐예요, 아빠? 항상 호기심이 많은 오로라가 물었다. 신년 음회 티켓이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새해까지 부산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 외곽에 그랜드 피아노와 한강의 멋진 전망을 가진 빌라가 있거든. 아이들은 환호했고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일은 기다려줄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투자라는 걸. 아침 식사에 합류한 하나늘이 미소를 지었다.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제 삼촌들이 부산에 살거든요. 물론이지, 새 쌍둥이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지는 가슴이 벅찬 감동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음악이 예술을 넘어 사랑의 언어가 된 환경에서 자라난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꽃피우고 있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러나르도는 지휘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고 오로라는 노래에 대한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민주는 작곡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지훈이 그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우리 모두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녀가 대답했다. 모두 다. 너는 더 이상 계약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도 비 오는 날의 절망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의 완벽한 결합이야. 지훈이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있지, 재단 프로젝트에 또 하나 변경을 했어. 뭔데? 특별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 이름은 비 속의 바이올린이야.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음악가들을 위한 거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처럼, 너처럼. 그가 확언했다. 때로는 너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 혹은 많은 인생을. 민준이 말을 보탰다. 그는 공책의 악보처럼 보이는 것을 그리며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무얼 작곡하고 있니, 아가? 수진이 몸을 내밀어 보며 물었다. 이야기.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 센터에 오는 모든 가족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야. 하늘이 말했다. 내가 음악으로 바꾸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오로라가 눈을 반짝였다. 내가 노래 부를게. 나는 지휘할게. 러나르도가 티스푼을 지휘봉처럼 휘저으며 덧붙였다. 지훈은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은 침묵 속에서 마주쳤다. 차갑고 계산된 계약으로 시작한 것이 사랑의 교향곡으로 변해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며 더 많은 삶을 감동시키고 있었다. 너희들 알아? 수진이 테이블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바로 음악의 진정한 마법인 것 같아. 우리가 연주하는 음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동시키는 마음과 바꾸는 삶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족에 지훈이 덧붙였다. 아이들이 음악 프로젝트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카페 밖에서는 음악의 도시 부산에 눈이 다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품은 도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받은 모든 이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이야기. 부산 외곽의 저택은 마치 작은 마법의 성처럼 드러났다. 높은 창문으로는 얼어붙은 한강이 보였고 음악실은 시대 그림에서 나온 듯했다. 메인 창문 바로 앞에 놓인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는 겨울 햇살 아래 반짝였다. 동화 속에 사는 것 같아. 오로라가 형제들과 음악실을 탐험하며 속삭였다. 크리스마스의 마법은 이미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장식된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현관을 장식했고 홀리나무 화환이 계단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음악실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아이디어가 있어. 민준이 어느 아침 말했다. 그의 필수품인 공책은 이미 새로운 메모로 가득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해 볼까요? 새 센터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특별한 파티를 열어요. 수진과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장 내성적이던 아들이 예상치 못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었다. 정말 멋진 제안이야.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 언니가 음악은 나눌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고 가르쳐 줬어요. 게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미 상세한 프로그램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는 노트를 열어 꼼꼼하게 계획한 페이지들을 보여주었다. 좌석 배치부터 공연 순서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고려되어 있었다. 보세요. 태호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뒤에는 하늘이 따라왔다. 눈이 또 오고 있어요. 수지는 창가로 다가가 공중에서 춤추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곡이 생각나지? 한국 작곡가의 아름다운 한강의 왈츠야. 콘서트에 이 곡도 넣을 수 있나요? 하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왜 안 되겠어? 지훈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너와 함께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볼 수도 있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은 분주한 활동의 장소로 변했다. 하늘은 매일 오후 연습하러 왔고 곧 센터의 다른 아이들과 그 가족들도 합류했다. 민준의 프로그램은 점점 더 풍성해졌다. 하늘이 이끄는 어린이 합창단, 태호가 조율하는 타악기 앙상블, 신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까지 추가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수지는 음악실에서 몰래 왈츠 연주를 연습하는 지훈을 발견했다. 실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네. 그녀가 말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아직은 부족해. 그는 자기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완벽함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배웠어. 수지는 그의 옆에 앉았다. 내 생각을 말해줄까? 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어.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말이야. 좋은 선생님이 있었거든. 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음악도 사랑도 진실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쳐준 선생님이. 위층에서는 민준이 방에서 작곡을 계속하는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내려왔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다니 믿기지 않아. 수진이 속삭였다. 우리가 바랬던 대로 각자 음악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어. 음악뿐만이 아니야. 지훈이 고쳐 말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어. 민주는 조용한 리더십으로, 하늘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태호는 전염성 있는 에너지로. 그들은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말을 멈췄다. 하늘이 잠옷을 입고 음악실 문 앞에 나타났다. 잠이 안 와요. 그녀가 말했다. 조금 더 연주하는 거 들을 수 있을까요? 수진과 지훈은 눈짓으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모두 함께 왈츠를 춰보는 건 어때? 곧 러나르도와 민준도 음악에 이끌려 그들과 합류했다. 그리고 그렇게 12월의 마법 같은 밤, 한강의 푸른 물결을 연상시키는 푸른 다뉴브의 선율로 가득 찬 살롱은 진정한 조화가 완벽함이 아닌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가족의 연주로 채워졌다. 밖에서는 마치 하늘도 이 즉흥적인 세레나데에 동참하고 싶은 듯 부드럽게 눈이 내렸다. 왈츠의 멜로디가 공중에 흘러넘치며 그들 각자는 부산에서 보내는 이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음악과 웃음, 그리고 음표와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라는 것을 느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신선한 눈으로 뒤덮인 차에 찾아왔다. 빌라의 살롱은 피아노와 작은 임시 무대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배열된 의자들로 우아하면서도 아늑한 콘서트 홀로 변모했다. 촛불과 은은한 조명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안 계피 쿠키와 소나무 향이 공중에 섞여 퍼졌다. 모든 게 완벽해. 민주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축소판으로 닮은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오후가 시작되자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물론 하늘과 그녀의 부모님도 있었지만 센터의 다른 많은 아이들도 함께했다. 뇌성마비를 가진 어린 피아니스트 지우, 신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태호,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은 자폐증 소녀 수아비포. 우리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아노 옆에 서 있던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오늘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닙니다. 음악이 어떻게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사랑이 어떻게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프로그램은 하늘이 직접 작곡한 눈과 별, 꿈과 가능성에 관한 멜로디를 연주하며 시작되었다.
다음은 오로라가 이끄는 어린이 합창단의 차례였고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을 각 아이의 능력에 맞게 편곡해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러나르도는 리듬 앙상블을 지휘하며 경쾌한 곡을 연주했고 가장 진지한 사람들도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곧 모든 관객이 박자에 맞춰 손음을 치며 함께했다. 하지만 민준의 연주 중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 아이는 가족의 멜로디라는 곡을 작곡했고 피아노로 연주하는 동안 뒤쪽 스크린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을 투영했다. 비 속에서의 만남, 새 쌍둥이의 탄생, 센터에 개장 일상의 기쁨이 담긴 순간들. 지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고 둘 다 아들의 눈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며 감동에 젖었다. 민준의 음악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으며 가족의 각 구성원을 상징하는 주제들을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작품으로 엮어냈다. 그리고 이제 오로라가 마이크 앞에서 발표했다. 엄마와 아빠가 푸른 다뉴브를 연주할 거예요. 수진과 지우는 긴장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지난 몇 주간 쉼 없이 연습하며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멜로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마치 지훈의 바이올린과 수진의 바이올린이 함께 춤을 추는 듯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사랑과 진실로 가득 찬 연주였다. 그들이 연주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고 홀 중앙에 즉흥 왈츠를 만들어냈다. 하늘은 태호와 춤을 추었고 지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음악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으며 평소 신체 접촉을 피하던 수아도 춤추는 파트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저기 봐, 민준이 형제들에게 부모님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수진과 지우는 바이올린 위에서 마주치는 눈과 음악적 구절마다 주고받는 미소로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 보였다. 음악이 끝나자 이어진 침묵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파도처럼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기적이에요. 수진이 아이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이 아니라 음악이 우리 모두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묶어주는 이런 순간들이요. 지훈은 미소 짓는 얼굴로 가득 찬 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민준이 특유의 지혜로움으로 말했다.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계약서는 그저 더 긴 멜로디의 첫 음표였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파티는 웃음과 음악, 그리고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와 모든 놀라운 가능성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때 생기는 특별한 기쁨으로 계속되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의 날들은 부산의 빌라에서 거의 꿈결 같은 분위기 속에 흘러갔다. 눈이 내려 엽서 같은 풍경을 만들었고 얼어붙은 한강은 겨울 햇살 아래 수정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눈 덮인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지우는 음악실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악보를 정리하던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가 피아노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원래 계약서 기억해요. 우리가 찢어버렸던 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지훈이 웃으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 조각을 간직했어요. 마지막 페이지, 우리 서명이 있는 거. 수진이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검은 잉크로 쓴 서명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왜 간직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으며 파란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리,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계약 때문도 편애 때문도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요. 오직 사랑만으로.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음악실 문에서 네 하는 합창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남매가 아버지를 몰래 따라왔던 것이죠. 아이들은 뒤에서 막으려던 하늘을 제치고 방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하늘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말리려고 했는데 너무 로맨틱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아우라가 감동에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지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런 열성적인 관객 앞에서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럼 내 말이야? 지훈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부터 항상 내 말이었어요. 민준이 공책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짜를 기록해야 해요. 우리 가족 역사 연대기에 딱 맞을 거예요. 저는 결혼식에서 노래 불러도 될까요? 아우라가 물었습니다. 내가 오케스트라 지휘하면 러나르도가 덧붙였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념으로 특별한 곡을 작곡해도 될까요? 지훈이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음표 모양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흰 금의 우아한 반지였죠. 아이들은 점점 더 화려한 결혼식 계획을 내놓으며 떠들썩했습니다. 너희들 그거 알아? 라고 수진은 자신을 둘러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순간은 이대로 완벽해. 화려한 의식이나 복잡한 축하가 필요 없어. 하지만 음악은 꼭 있어야 해. 아우로라가 우겼다. 음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인생의 사운드 트랙이야. 마치 운명이 그의 말을 강조라도 하듯 그 순간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들은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는 악보 위의 음표처럼 춤추고 있었다. 다 같이 연주해볼까? 민준이 제안했다. 축하하려고? 수지는 피아노 앞에 앉았고 지우는 바이올린을 들었다. 아이들은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하나늘은 수진 옆 피아노에 합류했고 아우로라는 노래 준비를 했다. 러나르도는 이미 즉흥적인 타악기를 찾아냈고 민준은 평소와 달리 노트를 내려놓고 음악에 합류했다. 그들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 순간에 딱 맞는 선택이었다. 멜로디는 빌라 전체에 퍼져나가며 완벽한 조화를 찾은 가족의 웃음과 순수한 기쁨과 어우러졌다. 내 생각 좀 들어봐. 지훈이 연주 중간에 말했다. 이건 우리 교향곡의 새로운 악장의 시작일 뿐이야. 수지는 빛나는 반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의 어떤 악장보다 아름다운 악장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젠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민준이 평소처럼 통찰력 있게 덧붙였다. 더 이상 계약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뿐이야. 그들의 확대된 가족의 일부가 된 하나늘은 미소 지었다. 음악처럼 가장 아름다운 음표는 악보에 적힌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낮이 저녁으로 바뀌는 동안 가족들은 계속 연주하고 웃고 함께 꿈꿨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은 음악과 어우러져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12월 31일 저녁 서울예술전당 콘서트홀은 황금빛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김리 가족은 하나늘과 그녀의 부모와 함께 전통적인 새해 콘서트를 위해 무대 위에 있었다. 저녁 정장을 차려입은 새 쌍둥이는 점점 채워지는 객석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연주했을 때보다 훨씬 아름다워. 아우로라가 머리 위로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주는 평소처럼 노트에 메모를 했다. 음향이 완벽해. 그는 말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배치를 봐 음악사 책에 나온 것처럼 딱이야. 러나르도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지휘자를 미세한 동작으로 따라했다. 수지는 지훈과 아이들 사이에 앉아 손가락에 낀 반지의 따뜻한 무게를 느꼈다. 이틀 전의 프로포즈는 아직도 꿈만 같았지만 그들이 맺었던 어떤 계약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보세요. 하나늘이 프로그램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한강의 아침도 연주한대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너희가 연주했던 곡이지. 하나늘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지훈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하난 우리 버전이 더 좋아. 그가 속삭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말이야. 콘서트가 시작되며 부산의 음악 마법이 홀을 가득 채웠다. 왈츠가 연이어 흘러나오며 새해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중간 휴식 시간에 민주는 부모를 향해 돌아섰다. 제가 커서 무엇을 할지 결정했어요.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뭔데? 지훈이 호기심에 차 묻었다. 저는 재단을 운영하고 싶어요. 아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아이들이 그들의 음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정말 아빠를 닮았구나.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아빠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았어. 그리고 엄마의 마음도. 지훈이 덧붙였다. 하늘과 러도 뒤지지 않으려 했다. 나는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싶어. 하늘이 말했다. 나는
특별한 오케스트라를 만들 거야. 러가 덧붙였다.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는 오케스트라. 하늘은 미소 지었다. 재단의 미래가 든든하군요. 콘서트가 다시 시작되며 한강의 아침이 홀을 가득 채웠다. 수진과 지훈은 크리스마스 공연을 떠올리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음악에 매료된 표정으로 따라갔다. 자정이 되자 한국 전통 행진곡의 마지막 악절이 울려 퍼졌다. 수진은 가족을 향해 돌아섰다. 새해 소원이 뭔지 알아? 그녀가 말했다. 음악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로 모아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길. 지훈이 덧붙였다. 우리가 함께 만든 그 곡을 민준이 마무리했다. 계약서 없이 하늘이 말했다. 오직 마음으로 러가 결론을 내렸다. 새 쌍둥이에게 언니 같은 존재가 된 하늘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음악과 함께. 불꽃놀이가 부산의 하늘을 밝히는 가운데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새해는 그들 앞에 쓰여질 악보처럼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해, 지훈이 수진에게 속삭였다. 계약 때문에나 편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음악 때문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우리 사랑의 멜로디. 부산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음악의 도시는 그들의 역사적인 건물들 속에 한 사랑 이야기를 간직했다. 그 사랑은 서울의 빛 속에서 시작되어 이제 끝없는 멜로디를 연주하며 계속되고 있었다. 음표 하나하나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며 서울은 1월치고는 유난히 맑은 날로 그들을 맞이했다. 몇 주 전 떠났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부산의 마법이 그들을 집까지 따라온 것처럼 서봐요. 하늘이 피아노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직 여기 있네요. 사실 지은이 그들이 없는 동안 계속 켜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소피아가 손가락에 낀 것이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약혼 반지였죠. 집이 최고야.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기 방을 탐험하느라 분주했죠. 민주는 거실 한켠에 마련된 미니 스튜디오로 바로 향했어요. 부산에서 기록한 모든 메모를 정리해야 해. 평소처럼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단을 위한 새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해야 해. 한편 러나르도는 전자 드럼 세트로 달려갔어요. 연락해도 돼요? 새로운 리듬이 생각났어요. 내가 노래하면 가능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마이크 앞에 이미 준비된 상태로 서 있던 하늘은 덧붙였어요. 소피아와 지우는 재미있게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들의 집은 다시는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죠. 너희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지우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없는 동안 옥탑방을 좀 손봤어. 그는 이전에는 없던 문이 있는 복도를 따라 그들을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완벽하게 방음된 벽, 다양한 악기들, 그리고 서울의 숨막히는 전망이 있는 완전히 새로워진 음악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완벽해. 아이들은 합창하듯 외쳤어요. 하지만 가장 큰 깜짝 선물은 이것이야. 지우는 태블릿의 버튼을 누르며 말을 이었어요. 벽이 밝아지며 부산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대형 스크린이 나타났어요. 안녕 여러분. 하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미소가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새 연결 시스템 마음에 들어요? 이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수업을 하고 연주회를 열 수 있어요. 소피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모든 걸 생각해뒀구나. 최고에게 배웠으니까. 그녀를 껴안으며 그는 대답했어요. 수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다른 소식이 있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쪽에서 네가 새로 개설하는 혁신 음악 치료 과정의 교수가 되어달라고 하더군.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부산에서 한 일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 그는 설명했어요. 내 경험을 여기로 가져와 새로운 세대의 음악 치료사들을 양성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아이들은 이 소식에 환호했고 화면 속 하늘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지훈은 말을 이었어요. 민준아, 네가 재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했던 아이디어 기억하지? 소녀는 노트를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회에서 승인했어. 9월부터 우리 모든 지점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거야.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왜냐하면 당신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음을 증명했어요. 위대한 아이디어와 더 큰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하늘이 피아노에 다가갔다. 축하할 곡을 연주해볼까? 혹시 민준이의 작곡은 어때? 마법 같은 계약의 그 곡? 러나르도가 이미 드럼 앞에 준비하며 물었다. 아니, 민준이 노트를 펼치며 대답했다. 새로 작곡한 곡이 있어. 제목은 집으로의 귀환이야. 그렇게 해가 서울에 지는 동안 가족은 악기 주위로 모였다. 하늘은 부산에서 화면을 통해 함께하며 두 도시를 음악으로 이어주었다. 탄생한 멜로디는 새로운 것이었다. 부산의 왈츠를 연상시키는 울림, 수진이 새 쌍둥이를 위해 작곡한 첫 번째 모음곡의 흔적,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음악에 더할 수 있는 특별한 빛깔이 담겨 있었다. 내 생각 알려줄까? 수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 가족은 더 커지고